아니 잘못된 못을 잘못 박아놨으면 그거는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희 오랜 소명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보훈처의 내년 사업 계획이기도 하죠. 뭐 기관장의 뜻이 뭐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의원님 근데 잠시만. 잠깐만요. 현재 시점에서 그 팩트를 말하라고 하면은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파워포인트 맞지 아닌 것처럼 아니 발뺌을 그걸 하십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저도 숨기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 절차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는 네. 이제 중기 사업 계획일 뿐이고 네. 이것이 이제 그러면은 정말 내년에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맨 초창기에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계획일 뿐이고 이걸 지금 언제 직원들한테 예. 이 중기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러 요청하셨습니까? 아마 올 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시를 싶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아닌 것처럼 아니 얘기하십니까?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도 필요합니까? 뭐 저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지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차원이 다르다. 고려해야 왜냐하면은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전두환- 대해서도 고려해볼 만합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지.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다. 논할 가치가 없고 전두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저는 하여튼 현행법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지적해 주시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지금 민주화, 유공자 이 개념의 그 범위나 규정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뭐 5.18 민주 유공자법 같은 정도의 그런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솔직한 제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적인 그 진단입니다. 뭐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 주시고 저도 같이 한번 그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아까 800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어떤 민주화 성격이나 운동의 범위나 이런 데서 하나로 카테고라이즈 하기가 사실 저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컨대 그분들의 공적이 진짜 뭐냐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좀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해 가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민주화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화 유공자로 전부 다 유공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원님의 그 진심에 존경을 표하고 저도 월남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그 뜻이나 또 예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독립지사이고 건국훈장 1등급을 받은 분이고 또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 그러니까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이승만 요거 하나만 대통령 제가- 건립 기념관을 그러니까. 지으시겠다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물론 과가 있지만 그런 큰 업적이 있는 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느냐. 제가 우리 의원님의 그 지적은 제가 충분히 그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이란 역사적 인물은 또 그걸 또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건국지사이기 우리의 때문에 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 말씀드린 것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행안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네. 국가부가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보훈부가 그래서 추진을 맞는 한다고 말입니다. 예. 행안부가 할 수도 있고 보훈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 건국지사이기 의원실 때문에 질의에는 예.
국가유공자법의 근거에 독립운동가를 기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을 했어야지. 그게 우리 의원님이 이제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뭐 우리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후보자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뭐- 국민통합입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적지 않은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이 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저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공과가 있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큰지 또 그림자가 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뭐 의원님 그 지적하시는 그 10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켜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어떤 관용하고 역사가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의 그런 뭐 도화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말고 미래의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데 어떤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뭐라고 하셨던 겁니까? 아니 제가 당연히 뭐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당의 지도부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왜 만났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 아니고 제 거취에 대해서 이거 지금 공천을 하게 되면 내가 좀 승산이 있겠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공천을 하시던가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요. 뭐라고 아니, 하시던가요? 사람마다 의견이 뭐 똑같지는 않았고 지도부라고 하셨으니까 오전에 아니 그러면 지도부 뭐, 사람도 예, 있고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혹시 뭐 힘들지 공관위원장하고 이 얘기를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 늘 만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할 때 질문 공판 과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검사분들이 네.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당시 교통 정리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소위 보훈처장 제안을 공천 포기 전에 아니, 받은 적이 전혀 그거는 없습니까? 의원님이 전혀 그거는 뭐 제가 죄송한데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걸 죄송하실 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죄송할 그걸 이유가 가지고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뭐 교통 정리다 아까 신문에 보니까 무슨 자리를 대가로 한다 그거는 정말 저에 대한 참 좀 그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나 또 뭐 다른 그거 한 사람들하고 그런 말할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한 뭐 9일 이후에 언제일 겁니다 아마. 아니 인사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인사검증이 의원님 그 당시에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기고 해서 우리 국가보훈처는 아시다시피 청문회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약식으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거는 의원님 너무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럼 의원님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전혀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 너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뭐 교통 정리다 아까 또 신문에 그 무슨 자리를 거래 대가다 하는 게 제가 이것만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이고 또 인사권자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자 후보자 당선인입니까? 그 대통령 그 당선인 그 스타일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뭐 이렇게 그 아주 약삭빠르게 뭔가를 조정하고 이렇게 계획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 적임자면 가라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뭐 아주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모르시면 다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아니 그리고 제가 국가보훈처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4.3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실질적인 탄압을 지시를 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제주도 양민이 3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좀 아쉽습니다만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림자가 물론 있지만 그 그림자를 훨씬 덮을 그런 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언제 철거할 겁니까? 용역업체하고 계약하셨습니까? 아니 홍범도 어떻게 진행되고 장군의 그 흉상 문제는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 또 육사의 소관이고 아니 뭐, 그렇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관여 안 모르고 하신다는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 네. 거기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예, 장관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언제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용역계약 국방부 체결했습니까? 육사의 그 소관이라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저는 아주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아직은 안 한 거로 알고 제가 뭐 일일이 그 회의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고 이 부분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지적한 것이지 예. 아니 상훈법상 지금 8조의 상훈 취소 예.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이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권이든지 그 서훈을 취소하거나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운형 선생 또 홍범도 지사의 경우는 두 분 다 독립유공자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받은 그것은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다 거친 겁니다. 왜 아니 자꾸 그 절차원적이라고 형식적인 말씀하십니까? 그런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해서 공직자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자의성이나 재량의 일탈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공적을 수여하는 게 이거를 재량 일탈로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 지금까지 그 두 번째 받은 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보훈부와 또 독립기념관 우리 전문가들 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홍범도 장군이 독립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육사가 설립된 취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된 취지를 말씀. 네. 어느 거를 말? 두 번째 거.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설치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그때 그 정확한 언제 2018년도 아닙니까? 그 정확한 맥락은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소관 부서인 국방부나 또 육사에서 뭐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또 설치를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또 많은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또 독립기념관의 감독 관청으로서 우리 독립유공자를 최대로 그 예우하는 기본적인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보훈부도 그렇고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독립유공자 홍범도 지사를 포함한 독립유공자가 최대한 예우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은 저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뭐 수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 이른바 보통 말하는 친일파라는 어떤 그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말씀을 조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근거해서. 위원회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실제 가장 근접해 있던 반민특위에서 이른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한 그 범위와 개념과 또 70년이 지나서 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베르 까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나치에 부역했던 그 프랑스의 비시 정부의 수반이
빼땡 장군이지 않습니까? 빼땡 장군에 대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 그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 거 그거는 아닙니까? 옳지 않 저기 그렇게 정권에 따라서 네. 이것을 넣고 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반민특위에 행거하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70년 지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몇백 명을 추가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아닌가요?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5년 동안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실 다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의 근거가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니 뭐 그러니까 전과자라고 아까, 해서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예.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삭제한 것이냐?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 기재한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공직자가 그거를 예. 아니 잘못된 못을 잘못 박아놨으면 그거는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의 고난에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고난은 어느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장관의 그런 권한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예. 밟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무슨 저기 누가 친일파다 아니다 하는 권한을 누가 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장관님도 안 갖고 계신 걸 하신 거네. 아니죠.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그 조항에 기재를 할 권한이 아니,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가 말씀 뺄 권한은 있죠. 왜냐하면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어느 조항에? 법적인 법적 고난은 없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그 제 기재가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됐으면 장관님. 제가 뺄 수 있는 권한 말씀입니까? 네. 아니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총괄을 합니다. 그 안장심사에 안장심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친일파라고 기재됐던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됐던 것을 예. 장관이 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조항에 있냐고 여쭤보는 아니 제가 뺀 것은 그 친일파에 지금도 친일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일위원회에 그러니까 제가 뺀 것은 바꿔볼게요. 안장심사위원회에 기재된 이름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일파라고 생각 안 한다고 여러 번 그러니까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 법적 권한은 없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맞죠? 보훈부 그거는 장관뿐만 장관의 아니라 권한은 아니어야지 맞는 거죠. 아니 보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 사람이 친일파가 자, 아니라고 규정을 장관님은 못합니다.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제 이야기 질의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장관님, 바뀌어 제질의 시간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질문을 국회의원 했으면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 답변을 해보셨는데 이렇게 합니까? 답변을 할 기회를 제가 질의하지 주셔야죠.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했습니까? 질문을 멈춰주세요. 하면 답변을 할 시간 좀.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제가 위원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은 뭐 위원회에서 그 안장 심사를 하는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잘 아시는 그런 우리 입법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그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하나만 말씀을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동일의 사건 전체가 아니고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공자냐?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과 공이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국가보훈부 장관의 의견보다도 국회에서 그 합의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유공자 뭐 시간이 그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종철 열사다 또 이한열 열사다 이런 분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전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민전 사건이다 무슨 뭐 여러 종류가 노동운동도 있고 학생운동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아니 너무 그렇게 의원님 자, 그렇게 이제 교활하다고 마무리해 하면은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의원님 국회의원이시지만 국무위원한테 교활하다고 하면은 참 그거는 너무 나가신 말씀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 예. 나중에 예. 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팩트
그거를 제가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예. 그 법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이 예, 법이 저는 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이 역사적인 진실을 마음대로 아니, 재단할 제가 수는 자꾸 없는 다른 얘기 묻는 게 겁니다. 아니고 그것은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문제죠. 왜 다릅니까? 역사적인 아니, 진실을 역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권력이 자, 장관님, 다시 한번 정합니까? 묻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법이 통과했던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아니, 것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말장난 하지 마시고 법이 역사적인 법이 진실을 정할 수는 통과됐으면 없는 당연히 겁니다. 장관은 그 개인 행위를 합니까? 아니 제가 법을 안 지킨 만약 게 뭐가 그러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 옷을 벗고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법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계속 아니죠.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아니 헌법 소원을 내셔야죠. 특정인을 국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다는 것과 네.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 법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친일파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왜 장관님은 국회나 잠깐만요. 권력이 잠깐만요. 역사적인 지금 진실을 이 감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근데 헌법 소원 하셨습니까? 의원님, 헌법 소원은 제가 법률가입니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럼 유족들이 자,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예. 유족도 안 하고 있고 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당사자도 아니, 안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잠깐만, 제 얘기를 헌법 들어보세요. 소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장관님, 있습니다. 제 얘기 좀 예. 들어보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 아니 지금 의원님 그리고 큰- 그 예. 결과가 나와서 아니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계속 아니 의원님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자, 기회를 잠깐만요. 좀 주셔야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친일파를 규정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듯이 이 나이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픈 역사적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된다. 우리가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니죠. 아니 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국회에서 아닙니다. 자, 국회에서 의원님이 이 사람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 만능주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게 법률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 예. 그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공로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공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민주화 유공자는 그럼 어떤 분들이세요? 뭐 대한민국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치 체제나 또 과거에 군사 정부 이럴 때에서 문민 정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그런 그 피해자이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피해자가 유공자가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공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그러면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드렸죠. 그 아니 제가 뭐 그 대상자 얼마 아까 안 숫자가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민주화 유공이라는 그 개념이 아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을 만들 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숫자만 정해져 있지 과연 민주화 유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요. 것을 민주화 해야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공이 있는 것이 공의 유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피해의 크기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피해의 크기고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 공의 유무가 저는 이 민주화 유공자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